제가 신인규 변호사님을 매주 뵙고 있는데 신인규 변호사님은 뭔가 가치관이 분명한 분입니다. 가치관 분명해. 참 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뭔가 좀 진보 성향과 어울리지 못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특정 정당을 이렇게 선택하는 일은 좀 없을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니 왜 입으로 막으세요? 그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저는 진짜 찍을 정당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게 보수냐 진보냐를 따질 수가 없는 정말 이상한 해괴망측한 정당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 원래 검사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 검사들이 들어와서 당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찰 패권당이거든요. 근데 검찰당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인데 도대체 보수인지 진보인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어쨌든 진보 이러면서 저처럼 보수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들을 내부에서 완전 구박하면서 거의 진보가 쫓아냈단 아니야.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진보가 아니고 제가 뭐라고 명명을 했냐면 기회주의적 포퓰리즘. 그렇죠. 기회주의적 포퓰리즘이다. 그러니까 포퓰리스트인데 기회주의적 포퓰리스트. 포퓰리스트도 약간 이게 또 좋은 포퓰리스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예를 네. 들어서 이제 막 이렇게 좀 선심성 정책을 펴더라도 그게 전체적으로 볼 때 복지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기회주의적으로 그때마다 그래가지고 그 뭐냐 그 사교육 얘기 나오니까 그때 킬러 문항 얘기 나오니까 맞아. 막 일타 강사를 막 카르텔 때려잡자 이래놓고 카르텔 강사를 영입했죠. 영입 강사를 내려보내지. 맞아. 아 진짜로. 그리고 맞는 말이야. 2년 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막아야 된다 난리를 치다가 문재인 정부 멱살 잡다가 이제 또 뿌려야 된다면서 또 마시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봤을 때 기회주의적 포퓰리스트.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기회주의적 포퓰리스트인데 검찰 패권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전 나왔지만 저나 이현주 의원님이나 같은 당이 있을 때 정말 그 하자보수하는 마음으로 싸웠어요. 저도 정권 초기부터 정말 이거 아니다. AS 해야 된다. 국민들 앞에 이거 정말 저는 AS 해야겠다라고 계속 했는데 어쨌든 저도 버티지 못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가 민주당은 못 가지만 이게 어쨌든 의원님 또 가셨고 그래서 힘을 갖고 또 싸우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또 바깥에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빨리 당을 만들어서 싸워서 너무 많이 정말 이 남았어.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 근데 정말 저는 심각합니다. 진짜 이렇게 좀 국회를 들어와서 싸울 수 그러니까요. 있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진보 보수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국민의힘 어디가 보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더더군다나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그렇게 박근혜 만세를 부르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심하게 처벌하고 막 징역 40년 때린 검사. 그런 사람을 갖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만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이 신뢰를 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저는 지금의 우리의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 되게 지지율이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그게 뭐냐? 이게 뭐 진보라서 그런 거냐?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이번 총선이라든가 현재 민심의 상당수는요 반년이에요. 반년. 근데 그 반년이 뭐냐 권위주의와 이 부당한 막무가내식 독재에 대한 저항입니다. 저항. 국민들의 저항 의식. 그래서 민주당이 좀 성에 안 차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야당이 좀 시원하게 싸웠으면 좋겠는데 조금 성에 안 차. 이러면 이제 비례해서 이제 조국 혁신당 이런데 이제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개혁신당도 지지율이 푹 빠진 이유가요. 반년을 세게 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막 몰려갔는데 생각보다 보니까 반년이 아니라 엉뚱하게 지금은 양비론이에요. 양비론. 그러니까 그리고 친명이니 반명이니 이런 거는 솔직히 그런 의견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제1 이슈가 아닙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수환 씨, 뭐 두 번 듣는 느낌이에요 지금 보니까. 아니 저는 지금 갑자기 졸려 그래. 아니. 1부 듣고 지금 2부 아니. 지금 2부에 듣는 거야 지금? 근데 그것보다 아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포퓰리즘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좀 감명 깊게 들어. 감명 깊게 들었어. 이게 사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게 정말 슬프지만 만연해요. 많다.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정말 꼴 보기 싫지만 결국엔 잘 됩니다. 성공해.
근데 우직하게 약간 뚝심 있게 약간. 가는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쉽진 않아. 빛을 늦게 발해요. 맞아요. 아까 그 이종섭 장관과 박정훈 대령을 보면 알 수가 그렇죠. 있어요. 박정훈의 길은 가시밭길인데 이종섭의 길은 꽃길이야 지금. 예.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맞아요. 정치권에서도 이게 똑같이 돌아가니까 사회에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아니,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윗물이 썩으면 아랫물이 썩는 다 거거든요. 썩어요. 그러니까 위에가 제대로 돼야 진짜 이게 그렇지. 사회 일반이 좋아지는데 지금 정치권에 저도 국민의힘 탈당하면서 국민의힘의 문제점이 한두 개겠습니까? 맞아요. 제가 딱 하나 지적하고 나온 게 기회주의였거든요. 기회주의다. 기회주의, 권력을 향한 욕망, 기회주의. 정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의 영달만을 위해서 진영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사람 데려다가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맞아. 저는요 진짜 이런 정치를 지금 바꾸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미래가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오늘 그 방금 전에 국민의힘 얘기를 넘어왔으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그 한동훈 위원장 아까 탄핵 문제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기자들 만나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유영하 변호사 공천 듣고 지금 괜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탄핵의 강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고 지적을 했더니 탄핵의 강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이렇게 넘어갔어요.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탄핵의 강에 거의 잠수한 거 오래된 아닙니까? 얘기고 함께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법률 함께 가야 네, 함께 된다고? 가야 한다고 했어요. 아니, 그거 좋아요. 무슨 뜻이야? 아니 저는 그 얘기를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존중한다. 그러면 뭐냐?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지. 과거에 그러면 자기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 윤석열 사단이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박근혜 세력에 주변에, 대해서 예. 얘기했던 것들 그다음에 수사했던 결과 있잖아요. 그거 해명해야지. 그때 그리고 200명 구속해서 그때 5명이 만약에 돌아갔어. 그 재판이나 그때 기소가 잘못됐으면 그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재심을 해야 되는 사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 네. 그럼요. 자기 그럼 모순에 자기가 빠지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법의 어떤 판단이나 잣대를 갖다가 그러면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막 고무줄로 한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이게. 검사들한테 잘못 보이면 완전 40몇 년 받다가 조금 잘 보이면 막 공천받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더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네, 더 웃긴 네. 얘기 해드릴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 수사도 문제지만 국정원 댓글도 수사했거든요. 맞아. 그 사람들 네. 다 풀어줘. 지금 사면복권 다 시켜줘.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공천 준 거나 김기춘 그리고 김관진 이런 사람들 본인이 풀어주거나. 수사했다가 이제 와서 사법부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는데 그럼 검찰로서 잘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또 풀어줘.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완전히 끊임없는 자기 모습. 사법농단이야 사법농단이고 검찰농단. 지금까지 자유, 공정, 상식이란 단어로 집권을 했잖아요. 자유, 공정, 상식 중에 지켜진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자유라는 단어를 얼마나 오염시키고 공정과 상식이 지금 우리가 설명한 이 한두 케이스만 놓고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모순에 빠지니까. 근데 최소한 자기 모순에 빠지면 사람이면 죄송하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뻔뻔해. 아니, 그 죄송함도 몰라. 근데 이게 말이 안 예를 되는 들어서 거예요.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이것을 해명하고 죄송하다 하면 그건 모르겠어. 근데 이 문제는요 사법 잣대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어떤 인신 구속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인생 자체가 망가지고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 저는 이거는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이거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법적 책임을 본인들도 져야 됩니다. 본인들 줘야 맞습니다. 된다. 당연히 그렇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이게 바보입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그 사건만 있었겠어요? 평생을 갖다 검찰에 있으면서 그 특수부에서 온갖 검찰의 칼을 휘두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 잣대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했겠어요. 그 사람들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한번 태어나가지고 그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남이라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칼잡이가 돼야지 칼을 제대로 써야지 막 휘두르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망난이 되는 망난이. 그렇죠. 맞아. 즉 칼춤 망난이 칼춤 쳤다라는 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 이렇게 인정해 버리면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기가 칼 막 휘두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세게 가시네. 망난이지 망난이. 아니 진짜 맞는 얘기. 이거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의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지금이라도 과거 자기들이 수사했던 거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율배반적인 이중 기준을 갖다가 쓰면 국민들도 혼란스럽지만은 이게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피해자들.